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부터 볼까요? 자식 팔아 장사한다니 돈 없는 망언.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향한 망언이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창원시 시의원이에요. 예,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김민아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건데요. 자식 팔아 장사한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렇게 썼어요. 진짜 선 넘었죠, 이거는. 이 사람 처음이 아닙니다. 뭐 시체팔이를 한다는 등 뭐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소셜미디어에 계속 써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제 파문이 커진 이후에 반성한다 뭐 이렇게 시의회에서 사과를 했고요. 예. 또 황당한 건 기자들이 입장을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냐 따라가서. 하고. 예, 그랬더니 제가 공인인 줄 깜빡했습니다. 시의원인데 공인이라는 걸 깜빡했다고요? 예, 아주 무책임한 해명을 내놨던 거죠. 어... 이런 어떤 문제적 발언들이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유가족 단체 발족했던 거랑 관련해서 재난의 정쟁화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같은 당 송원석 의원도 이태원 참사를 여기에 뭐 마약과의 연관성 이걸 언급했다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국회 본회의에서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경찰 특수본에 반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최악이 김성애 씨, 그러니까 대통령실 비서관을 했던 분인데, 전 비서관. 예. 다 큰 자식들 놀러 가는 걸 못 말렸던 부모들이 왜 정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냐 이런 글을 썼어요. 이런 말을 듣고 유가족들은 뭐 마음이 성할 리가 없겠죠.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얘기 또 같이 했는데요. 우리를 왜 자꾸 반정부 세력처럼 몰아갑니까? 라고 뭐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여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네.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담담한 분위기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네. 그러다가 뭐 끄끄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들이 중간에 나오고 나중에 뭐 오열하는 유가족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망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놀러 가는 시민도, 공부하러 가는 시민도, 일하러 가는 시민도 모두 다 안전할 권리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놀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발상이 혹여라도 있었다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김준일 대표. 예. 어제 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태원 참사에서 이제 생존한 고등학생 한 명이 그저께 그 마포구에 있는 숙소에서 발견됐는데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에 찾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이태원 갔다가 친구들은 숨지고 본인만 산 거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뭐 PTSD 같은 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정확한 사인은 지금 뭐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이 피해자들이 지금 더 계속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에 이제 김광희 기자가 이런저런 얘기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기후 같은 겁니다. 기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기후. 거기에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황교안 대표가 좀 당대표로 했던 미래통합당 그때 이제 5.18 관련해서 막 폄훼 발언 뭐 막말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논란이 막 됐었잖아요. 뭐 북한은 개입설 얘기하고 그러다가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딱 들어오면서 그게 싹 정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의원들이 다 같이 5.18 그 묘역에 가서 참배도 하고 통합 이야기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도 표심도 확 얻었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대통령의 스탠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뭐 많이 이제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뭐 국정조사도 뭐 받지 않겠다는 윤핵관들을 통해서 이런 시그널을 보낸다든지 사과 문제도 좀 명확하게 유족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니까 강경 보수 쪽으로 다들 선회를 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좀 이중적인 태도가 좀 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대진 씨 형 뭐 이래진 씨 뭐 기자회견하고 막 이럴 때 민주당이 조금 거친 얘기도 과거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유족에 대한 뭐 2차 가해다라고 다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158명 지금 한 명 더 사망해서 뭐 이제 막 희생자가 계속 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 미련한 짓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국민의힘의 적대적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그 유가족 협의회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사과도 다시 한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화꽃이 슬프다고 억울하다고 했냐 정확하게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1, 2부에 걸쳐서 또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국정조사 개문발차. 개문발차라는 건 문 열어둔 상태로 일단 출발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45일간 하기로 했는데 벌써 꽤 지났더라고요. 한 20일 지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1월 7일까지가 1차 기한인데 이걸 하기로 한 개회관이 본회의에 통과한 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로 여야가 싸우게 되면서 제대로 시작을 못 하고 있었고 어제 일단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이렇게 야 3당 의원끼리 모여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이 국조특위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권한을 우리한테 위임한 걸로 보고 내일부터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 근데 여기서 그 내일이 이제 오늘입니다. 네네. 근데 여전히 여당에서는 반응이 없고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개문발차를 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네. 국민의힘이 다시 기류를 바꿔서 참여할 가능성도 있긴 해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국정조사 예산안 다. 예. 당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약 국정조사를 다시 참여하기로 한다면 예.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보이콧한 그 위원들. 예, 살짝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죠. 음. 예산안 같은 경우에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게 될 텐데 요건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냐.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네. 그 얘기 많이 해요. 감액 반영한 그 자체 수정안을 진짜 의결시킬 거다. 진짜로? 네, 진지하게 지금 우리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야당이 갖고 있는 권리는 감액만 가능한 거지 증액 권한은 없잖아요. 예. 단독 처리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다 자기들이 좀 뭔가 넣어야 되는 예산들이 있을 텐데 증액을 원하는 그거 하나도 못 넣는 걸 텐데 그래도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완전 치킨 게임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다시 추경을 하겠죠.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다시 해서 거기에 끼워 넣는 방안이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랑 이제 회동할 때 예. 그때 이 추경 얘기를 했대요. 예. 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들한테 전하기도 했으니까 요 추경까지 살펴보면서 지금 가는 기류가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걸로 그럼 볼 수가 민주당은 있겠습니다. 추경 때 우리 지역구 예산 뭐 이런 필요한 거 넣을 걸 생각하면서 일단은 그냥 강하게 그냥 일단 지르는 걸로. 단독 처리해 버린다. 네. 물론 오늘 이제 마지막에 협상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예 합의가 돼야죠. 예. 예, 이게 그렇게 뭐 막 이쪽 밀어붙이고 저쪽 밀어붙이고 막 서로 강대강으로만 갈 문제는 특히 예산안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파국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빨리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요.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지자체 예산을 또 넘길 수가 있어서 네. 잘못하면 다 같이 준예산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서 잘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살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김준일 대표. 예, 일단 뭐 지금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지나면 절반이 지나는 거예요. 절반만 남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국정조사를 그렇다고 시작할 수도 없으니까 사실상 반만 남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기류를 보면 일단은 여당이 참여를 안 하니까 정부 부처에서 아무 데서도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어제 국조위 특별위원회 입장문이 발표가 되고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실하고 국가안보실은 조직도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조직도가 뭐 정부기관이 테러 조직도 아니고 조직도를 왜 숨기냐 뭐 이런 이제 좀 비판도 나왔는데 지금 뭐 SBS의 뭐 단독 보도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국정기사 국조 증인을 지금 62명 플러스 알파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상민 장관 뭐 경찰 뭐 청장 뭐 등등은 뭐 다 포함이 됐고요. 오세훈 시장 그리고 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뭐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등등 그리고 대검에서는 마약 조직 범죄과장 1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아직 좀 미정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어쨌든 가급적이면 어저께 우상호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웬만하면은 여당이 참여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단독 조사도 지금 뭐 배제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열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증인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를 하게 되고 안 하면은 고소 고발이 난무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죠. 출석 안 하면은 고발하고 다 정부 관계자들이 다 지금 법정에 쓰게 되는 상황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광일 기자. 그 기관들이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하고 뭉개는 걸 하나만 좀 그 사례를 첨언하자면요. 그 신현영 의원이 경찰청에다가 그 사고 전후에 있었던 무전망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대요. 근데 경찰청에서 거기에는 무전 약호 이제 비밀인 음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 조치만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뭉갰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음어 노출을 막는 게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영화 드라마만 봐도 요새 다 나오거든요. 경찰이 어떤 음어들을 쓰고 있는지. 근데 국정조사 이렇게 150명이 참사를 당한 국정조사에 못 내겠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좀 짚지 않았던 또 하나의 정치권의 큰 흐름이 지금 네. 건강보험 개혁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복지부에서는 뭐 MRI, 초음파 이런 것들이 지금 건강보험에 보장됐던 것들이 지금 폐기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전부 폐기는 아닐 거예요. 예, 전부 폐기는 아니에요. 일부 폐기로 지금 가고 있고, 그 최근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노동개혁이랑 같이 건강보험 개혁 요것도 같이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분위기가 있어요. 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거고, 다만 한 가지는 이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야당의 또 반대를 넘을 수 있을지 요 포인트를 같이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흐름을 보면 김광일 기자 얘기해 줬듯이 건강보험,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료 쪽이죠. 그다음에 노동 쪽, 예, 노동개혁. 거기다가 교육 쪽. 요 얘기 뭐냐면은 뭐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만 이주호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교육장관이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상대평가를 전 학년에서 없애겠다. 1, 2, 3학년 전체를 다 절대평가로 내신 상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개인적으로 밝혔어요. 이것도 상당히 큰 회오리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저 인터뷰를 좀 추진해 보기로 하고 이렇게 노동, 교육, 또 건강보험 세 부분에서 커다란 어떤 좀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 이거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연금 개혁 부분도 이제 공약이었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 아주 시급한 문제. 2028년 되면 고갈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거 개혁의 방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는 거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으로 가죠. 민주당 전방위 수사. 민주당 전방위 수사, 지금 수사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먼저 서해 사건부터 보면요. 최근에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 기소됐잖아요. 예. 검찰이 그 다음 단계로 어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고요. 그리고 잠시 후 오늘 오전 10시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예. 5개월에 걸친 수사가 막바지로 가는 분위기고요. 마지막 변수는 역시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느냐 여기에 있는데, 그렇죠. 서훈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라고 검찰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쯤에서 정리할 거다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승인했었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될 거고, 이대준 씨 친형 이대진 씨가 오늘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도 있는데, 검찰이 김만배 씨 조력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랑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를 체포했는데, 예. 최우향 씨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 영장 기각할 때 마중 나왔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 오토바이 헬멧 썼던 헬멧남 네. 그 사람이죠. 그래서 뭐 오토바이맨, 헬멧남 이런 이름들이 붙여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받고 있어서 뭐 수익을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체포했다 이런 게 표면적 이유인데, 김만배 씨를 압박하는 전략이 깔려 있겠고, 또 네.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랑 이제 같이 접점에 있는 사람이어서 네. 요 포인트로 옮겨갈 수 있을지도 봐야겠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노웅래 의원이요.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야 이제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가는 건데 어떻게 될 그렇죠. 것 같습니까? 지금 어제 노웅래 의원이 동료 의원들한테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뭐 호소문 같은 거를 다 돌렸다고 합니다. 호소문을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래서 떳떳하게 의정 활동해왔고 이거 나 사실 아니다, 정치적 사건이다라고 뭐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에서 보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조선일보 언론 보도였는데 그 현금 따발이 3억 원이 발견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거가 집에서. 집에서. 예. 근데 은행 띠지가 있는데 이게
2020년 하반기 2021년 초 날짜가 찍힌 건데 노웅래 의원이 이거를 돈을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은 2014년 2017년 부의금 그리고 2020년에 1월에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시점으로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보고 있다고 해요. 띠지에 적힌 그 날짜. 예, 그러니까 왜 이게 2014년께 묶여 있어야지 예를 그러네. 들면 2017년께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체포동의안을 이거를 처리를 하는 거는 정기국회 지나서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내 기류는 어때요? 지금 반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게다가 추후에 이재명 대표 이거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친명들이 오히려 약간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체포동의안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류도 있고 약간 다들 좀 묘하군요. 복잡한 지금 속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노웅래 의원은 저를 버리지 말라달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 표결로 이제 갈 거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당에서 의견 정하지 않고 예. 마음껏 해라. 의원들 알아서 해라. 다음 주에요 이게 지금 예. 시점이 다음 주 정도 그렇게 예상되고 예상돼요. 있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